안녕하세요. 이번 2주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중간 점검 영상을 또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2주 동안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2주 동안에도 사실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어요. 캘린더를 보시면 제가 여기에 지난번 영상에서 적었던 내용에 이어서 2주 동안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적어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공부한 시간이 13일, 14일, 16일, 22일, 23일, 24일밖에 안 돼요. 사실상 공부를 안 한 날이 더 많은데 일하고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어쩔 수 없는 스케줄이 자꾸 생겨서 공부 시간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목표보다는 좀 미흡하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하고 예상하는 상황 속에서는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보면 먼저 너무경 인강을 제가 듣고 있는데 거시경제하고 미시경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미시경제는 지금 다 들었어요. 미시경제는 다 들었고 거시경제만 한 30강 조금 넘게 남았는데 요것만 들으면 저는 인강이 끝나요. 근데 제가 지금 4주 동안 총 공부를 했잖아요. 4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인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한 14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14시간 동안 제가 미시경제 36강을 들었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는 거시경제 관련된 인강을 다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3주 동안 공부한 것 치고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듣는 거 이외에 사실상 문제풀이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에는 인강 듣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적잖아요. 그렇게 적게 듣다가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좀 인강을 타이트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인강 듣는 데에만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내가 따로 또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요일에 들어서부터는 좀 인강을 타이트하게 들었는데 그 인강을 타이트하게 들은 것과 인강을 조금 널널하게 들은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강을 널널하게 들을 때에는 제가 공부를 하기로 한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일부 시간을 이제 인강을 듣는데 할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시간을 공부를 할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1시간 반 정도는 인강을 듣는데 할애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분의 시간이 여기에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뭘 하냐면 제가 들었던 인강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백지공부법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복습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습하는 시간 동안에 종이에다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쭉쭉쭉쭉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더 플러스로 내가 어떤 걸 더 알아야 되는지를 적었었는데 이거는 좀 널널하게 들을 때 가능한 내용이고 제가 지금 뒤에서는 널널하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면 이거를 내리 인강을 다 들었어요. 그럼 복습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히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어서 또 남는 시간 동안에 또 저한테 주어진 2시간의 시간 동안에 인강을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들었던 내용이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인강을 들으니까 내가 이거는 들어는 봤는데 뭔가 확실하게 개념은 알지 못해 라고 이렇게 좀 세모로 내용이 제 안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언제 갖느냐라고 하면 저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생각이에요. 복습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복습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제가 인강을 듣는 이유는 인강을 듣고 이 개념을 내 머릿속에 넣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어느 정도 점수 내에서 잘 보겠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제가 배웠던 개념들이 그 문제에 녹아져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복습을 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뭘 했냐 하면은
공책에다가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미시경제 관련된 목차를 쭉 적었어요. 목차를 쭉 적고 이 목차 안에서 각 챕터별로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키워드들을 배웠는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을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개념에 대한 정리나 아니면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뭐 노트처럼 정리한 게 아니에요. 정리한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온 거냐면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뭐 1번 문제에서 문제를 쭉 풀면 이 문제에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뭐 꼭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배웠다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이 문제에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쭉쭉 적혀 있겠죠. 근데 내가 기회비용을 뭘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이 지문에서 1, 2번은 뭔지 알겠는데 3번은 뭔지를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복습을 해설지를 보면서 해도 좋지만 그 해설지에 플러스로 제가 여기에서 배웠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너무경 책을 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 목차에 따라서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적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앞부분에서는 사실상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경제 문제, 경제 과목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어렵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좀 되게 생소한 개념들이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생산 함수를 처음 본다라던가 아니면 이유는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라는 건 너무 알고 있지만 단기, 장기 비용이 따로 있다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뒤로 갈수록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정도인 이 상태에서 문제를 끊임없이 풀면서 이 문제의 해설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왜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가 생명이다, 기출문제를 꼭 풀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이론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뭘 그냥 알게 되냐. 내가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이 잘 헷갈리고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문제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가 1회에서는 뭐 어떻게 뭐 A 유형으로 나오고 2회에서는 뭐 B 유형으로 나오고 이렇게 유형만 달라지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기회비용에 대한 정리는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기회비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완벽하게 암기하거나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키워드 정리만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인강을 꼼꼼하게 이제 제가 뭐 첫 주, 둘째 주에 공부했을 때처럼 인강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인강을 듣고 들은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 거고요. 인강을 한꺼번에 몰아봐야 될 때는 이제 인강을 한꺼번에 몰아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넣는 거예요. 너무경 인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전에 생산 비용을 배웠으면 그 뒷 내용은 이 생산 비용에 플러스로 뭔가를 더 얹어진 내용 아니면 그 뒤에 생산 비용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개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셔서 인강을 몰아볼 때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으면서 한계 비용이라는 걸 앞에 배웠는데 뒤에 배우다 보면 한계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지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동일한 용어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이 조금 저절로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강을 이렇게 몰아볼 때는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닥쳐서 좀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몰아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정말 베스트지만 내가 시간이 없고 빨리 봐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인강을 몰아보면서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100% 아는 게 아니라 한 뭐 50% 적게는 30%만 알아도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갔을 때 인강에서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그 인강 책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복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인강에서 내가 접했던 개념이 문제 유형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익숙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기회비용도 문제에 나올 때는 다음 중 기회비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기회비용이랑 그 뒤에 나오는 뭐 매몰비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관련된 개념들을 섞어서 다음 중 뭐 다른 것 하나는 다른 유형의 비용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마다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회 비용도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문제집을 풀어봤다고 했잖아요. 문제집을 풀어보고 내가 문제집을 풀어봤더니 나는 인강을 가지고 개념을 한번 정립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초반에는 공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 이게 제가 처음에 별다른 배경 지식 없이 문제를 풀었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딱 30번까지만 풀었는데 그냥 눈으로만 봐도 틀린 게 훨씬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틀린 거는 제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뭐 물음표가 돼 있다거나 이건 진짜 모르는 거. 물음표는 정말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 그리고 세모는 맞았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알아서 맞췄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다르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해설집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적어봤더니 엄청 많죠. 뭐 조세, 실업률, 무차별 곡성 뭐 이게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저 이 내용을 인강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배우지 않고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경우에는 이제 해설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10번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막 풀었어요. 그래서 뭐 답은 뭐 3번이다. 뭐 이렇게 풀었어요. 풀었고 이제 다시 해설지로 들어오면 정답이 뭐인지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설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문제는 그냥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별다른 배경 지식이 없이 풀었을 때는 시장 실패라는 용어 자체가 이걸 보고서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내가 시장 실패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면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해설지를 봤을 때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던가 아니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개념이나 보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나랑 헷갈리고 생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쭉쭉쭉쭉 적은 게 바로 이거예요. 기출을 돌리고 기출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냥 기출을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출을 이렇게 풀었으면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구별을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설지가 됐던 노트가 됐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거를 풀었을 때 이만큼이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던가 책을 찾아본다던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에서 필요한 지식이 요만큼인데 나는 이 중에 꼴랑 이만큼을 알고 이만큼은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인데 내가 이 모르는 걸 채우겠다고 해설집을 가지고 온갖 책을 가지고 막 뒤져가면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 낭비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으면서 내가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을 정립하는 게 먼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럼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양을 가지고 인강을 들을 거고요. 시간을 기준으로는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아직 보지 않은 거시경제가 남았잖아요. 이 거시경제를 이 시간 동안에 다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문제집도 풀 건데 제가 이 공부 영상을 찍으려고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아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인강을 통해서 익숙해진 개념들이 나와서 확실히 이제 기출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조금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때까지 썼던 시간이 14시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으로 보면 이 14시간밖에 공부를 못했다는 건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14시간은 제가 어떤 시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를 풀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다른 우선순위들을 내려놓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쉽지가 않아서 다른 우선순위들을 공부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제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사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문이 들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공부를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제가 공부를 이만큼 해보니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저의 시행착오를 보시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는 좀 덜 겪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는 일단은 테셋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테셋에서 인강이랑 문제풀이를 계속 할 거고 이제 그러고 나면 11월이 되잖아요. 11월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경 테스트를 공부를 할 건데 이 시간이 딱 2주잖아요. 이 2주 동안 저는 2주 끝장을 가지고 매경을 끝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테셋이 제 주 목표고 매경 테스트는 곁다리의 느낌이기 때문에 매경 테스트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끝장을 가지고 정말 2주만 공부를 할 생각이고 2주 끝장을 가지고 2주 동안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주 끝장만으로 시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제가 예상했을 때. 그 말인즉슨 말이 2주 끝장인지 사람의 개인차에 따라서 2주 동안의 매경 테스트 문제를 풀고 이거를 숙지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경제편 같은 경우에는 미시, 거시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인강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개념이 나오고 그 옆에 이렇게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 개념에 대한 정말 생기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개념을 안 볼 거고 문제만 풀 거예요. 문제만 풀 거예요. 문제만 풀고 내가 틀렸다 하면 해설 보고 답 확인하고 넘어가고 맞았다 하면 그냥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개념은 안 보고 문제만 풀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제경제학이랑 나머지 경영편은 제가 안 배운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안 배운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저는 여기에서 개념을 일단 보긴 봐야겠죠? 근데 저는 경영학과를 복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그렇게 막 엄청 익숙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웠어서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진위계수다, 로렌츠 곡선이다, 소득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독점에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은 하지만 이걸 가지고 식을 풀어본다던가, 이런 통화 이론이나 시장 실패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린 거지만 경영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되게 익숙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개념을 한번 쭉 읽을 거예요. 그냥 읽기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암기가 아니고 읽기. 읽고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문제를 풀고 해설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볼 거냐면 내가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럼 여기에서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정말 계산할 수 있는지. 총수입이 뭐고 총비용이 뭐고 이걸 가지고 생산량을 유추해낼 때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모른다. 내가 문제를 봤는데 해설지를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다시 개념으로 넘어와서 그 부분만 다시 체크. 처음엔 이걸 봤을 때
정말 잘 아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간이 좀 더 걸릴지는 몰라도 이게 이 챕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문제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이 지문 아까 봤어. 나 이거 알아.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간이 없을 때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서 아는 것을 최대한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도록. 근데 이거 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최소한 내가 기회비용이 뭔지 몰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건 알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계 비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알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이해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지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은 작아진다.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진 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데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험을 준비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실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100만큼이 있어도 이 100만큼의 시간을 정말 다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공부를 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분류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아지게 가려면 모르는 것 중에서 정말 모르는 것은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시간이 촉박하면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해요. 내가 정말 이것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도 되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드실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천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내가 나는 이만큼의 양을 푸는데 못해도 3시간은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실천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을 푸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충분히 족하다 이렇게 좀 부스터가 붙는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게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한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좀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래 나도 해보자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고 뭐 이걸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남은 2주 동안 테스트 인강 끝내고 매경 테스트 공부를 또 한 주 하고 그러고 저는 11월 9일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